다고 다 뜬다던데? 랜덤이 30일 지나면 오지 않아요? 맞아. 길이 와서. 일단 진도 좀 나가고 합시다. 함수 정의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저번 시간에? 함수의 바뀐 정의. 일단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우리가 이제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한데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지.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뭐야? y는 2x, y는 x제곱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해? 그치, 집합들이 필요하지. 집합 몇 개가 필요해?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의역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공역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함수를 정의하고 나서 뭐가 나와? 치역이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함수라는 건 이렇게 정의한다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원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야? 아니, 어떤 원소를 몇 개씩만 정확하게 하나씩만 선택할 때 이제 그걸 함수라고 하고, 이 공역에 있는 선택받은 요 아이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제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 그랬어? x값 중에 선택을 못하는 애가 발생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x값이 여러 개를 선택해서도 안 되고, 근데 대신 공역에서는 남는 애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거 다음에 어떤 얘기까지 했어? 두 함수가 같음 이라는 건 무슨 얘기라 그랬어? 거기 컨닝해도 잘 모를 수 있어.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x, fx 순서쌍들의 집합을 뭐라고 얘기했었지? 조진 것 같은데? 그치, 그래프. 걔네들은 그래프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건 그래프가 같다라는 건데, 요 그래프가 같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관계식이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얘네들의 관계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프가 같음을 결정을 하는 게 얘네들의 관계식은 아니었어. 그럼 얘네들의 관계식은 아니었고 뭐야? x, fx 순서쌍. 그러니까 이래야 돼. 두 함수가 같으려면 a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여긴 a지. 여긴 a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a 제곱이고, b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b고, b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b 제곱이지. 근데 만약 이 두 함수가 같으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 a와 a 제곱도 같아야 되고 b와 b 제곱도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같은 x 값을 대입했을 때 모든 y 값들이 다 일치해야 돼.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정의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일치하되 걔네들의 대응 관계까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것도 물어봤지. 얘들아, y는 x와 y는 x 세제곱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 내가 얘네들의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돼? 까지 했었는데 얘네들의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 그랬어? x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뭐 확인해야 돼? y 값이 같아지는 x 값을 확인을 했어야 되지. y 값이 같아지는 x 값이 뭐가 있어? 0, 1, 마이너스 1. 그럼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을 하면 돼? 얘네 셋이 다 들어가야 돼? 얘네 셋이 다 들어갔어야 돼? 아니, 요 집합을 내가 a라고 하면 정의역은 a 부분집합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다시 부분집합은 뭐야? 그치, 요 집합에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 됐어? 그러니까 요 집합에 있는 원소들로 만들면 되는데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누구는 제외? 공집합은 제외해야 정의역이 설정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같게끔 만드는 정의역은 총 몇 개가 나와? 원래는 2의 세제곱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공집합을 제외해서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저번 시간에 한 거 여기까지고, 얘네들은 이제 그림으로까지 확인을 했었지. 다음 중 함수인 것은 함수가 아닌 것은 뭐 그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걸로도 확인을 했었고, 그래프가 그려진 걸로도 확인을 했었지. 거기까지가 저번 시간의 내용이야. 됐어? 그럼 이제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 여러 가지 함수들. 여러 가지 함수라 그랬는데 나는 이걸 그냥 함수를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함수를 총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어떤 한계가 있어. 만약에 지훈이가 있어. 그럼 지훈이는 분류를 했을 때 너는 강일중 학생이기도 하지. 중학교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면 넌 강일중 학생이지. 근데 이제 학원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수학학원 어딜 다니는 거야? 청월함을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카테고리마다 지훈이가 여러 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함수를 나는 그냥 함수의 분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함수를 총 몇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냐면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거야. 첫 번째가 1대1 함수, 두 번째가 1대1 대응, 세 번째가 상수함수, 네 번째가 함수함수. 얘네들이 조금 헷갈릴 건 있어. 뭐냐면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요 두 글자 빼고는 다 똑같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도 이름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정의 자체는 거의 똑같아. 정의 자체는 거의 똑같아. 어떤 거냐면 여기 안에 속해 있는 x 값이 달라.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얘가 1대1의 정의야. 내가 방금 얘기했지. 1대1의 정의라고 요거는.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1대1 대응의 정의이기도 해.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이면을 써주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1대1 함수는 이런 거야. 내가 정의역을 정의역을 1, 2, 3이라고 설정을 하고 공역을 1, 2, 3, 4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 함수를 F다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가 1대1이라는 건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되지. 근데 이제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화살표를 쏴야 되지. 그럼 예를 들면은 1을 선택을 했어.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야? 1을 제외하고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과 2가 선택한 걸 제외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지. 그럼 이제 요런 게 1대1이라는 거야. 1대1 중에서 요거는 이제 1대1 함수도 되고 요걸 이제 1대1 함수라고 불러. 무슨 소리냐면 하나씩 대응은 됐어. 근데 공역에 남는 애가 있어. 그럼 요런 애는 이제 1대1 함수밖에 안 돼. 1대1 함수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이런 애는 요 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얘가 뭐 1이 5를 선택을 하고 2가 4를 선택을 하고 3이 6을 선택을 했지. 그럼 모든 x 값들이 서로 다 다른 걸 선택을 했지. 그럼 얘는 일단 1대1이야. 1대1인데 얘는 1대1 함수도 가능하고 1대1 대응도 가능해.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y에도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하나씩 대응이 됐어.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모두 다 하나씩 대응이 됐어. 요거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 그때 1대1 대응인 거야. 무슨 소리냐면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야.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함수 중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함수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냥 너희는 1대1이 중요한 거야. 1대1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지. 대응이랑 함수는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구별을 정확하게 하기로. 1대1 함수가 더 큰 범위니까 일단 1대1로 생겼어. 그럼 걔네들은 다 1대1 함수야 일단은. 근데 걔 중에 어떤 애가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얘네는 이제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1대1을 확인을 한 거잖아. 그럼 또 뭐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가지고도 확인을 할 수 있어. 됐어? 근데 이제 여기서 1대1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그래프에서 물어볼 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고 공역도 실수 전체일 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겼어. 얘가 1대1일까? 1대1일까? 라고 확인을 하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매달려 있어야 되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매달려 있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함수인지 확인하려면 선을 어떻게 그었어? 이렇게 그어서 확인했지. 그럼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매달려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려면 선을 세로로 그어보면 돼. 근데 세로로 다 그어봤더니 어때? 한 개씩밖에 안 만나지.
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x값을 다 대입을 해봤더니 겹치는 y값이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일단은 1대1이지. 근데 1대1 함수인 건 무조건이라고 그랬지. 근데 얘는 혹시 1대1 대응도 가능할까를 고민해보면 돼. 1대1 대응도 가능할까?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얘네는 너희가 눈으로 보기에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똑같은 게 확인이 돼야 안 돼? 확인이 되지. 근데 얘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으니까 확인이 좀 힘들 것 같지?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어차피 정역의 원소들은 하나씩 선택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선택받지 못한 게 있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돼. 야, y값 중에 선택받지 못한 게 있어? 여기서 끊긴 거 아니고 쭉쭉 뻗어나가? y값 중에 선택받지 못한 거 전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도 가능하다야. 됐어?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건 어떤지 판단을 해봐. 얘는 x축 아래로 쭉 내려가지 않아. 너희가 나중에 배울 함수야. 얘 같은 경우에 1대1 함수는 무조건 맞아. 왜? x값 하나에 y값이 x값 하나에 다 y값 하나씩만 있고 겹치는 y값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1대1은 맞아. 그럼 1대1 대응인가? 라고 해봤더니 y값이 남는 데가 있어 없어? 엄청 많지 여기.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림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 됐어?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아닌 것도 봐야 되니까 이런 건 어떤지 봐봐. 이렇게 생겼어. 얘는 일단은 1대1이야? 아니지. 이렇게 그거 보니까 이때랑 이때랑은 x값은 다른데 y값은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1대1조차 안 되지. 됐어? 야, 그럼 함수 중에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이거가 다 아닌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은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하면 저 분류에는 얘는 전혀 속하지 않아. 오케이? 모든 함수가 저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일단 됐어? 그럼 얘는 1대1 함수도 아니고 1대1 대응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1대1 함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긴 느낌이야? 직선이나 아니면 곡선인데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근데 이제 이것도 편견이 생기면 안 돼. 어디 내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내에서만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조금 어렵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같은 x 값이야. 여기 같은 x 값이야. 여기 같은 x 값이야. 여기랑 여기는 뻥 뚫려 있고 여기랑 여기는 색이 칠해져 있어. 1대1일까? 어떻게 알아?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지. 그 문제가 되는 두 군데에서 함수 값이 여기 하나로 정해져 있고 여기도 여기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봐봐. 끊어지지 않은 함수? 아 미쳤나봐 씨. 끊어진 함수? 정신 나갔네. 끊어진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어? 또는 조금 어렵게 말했으면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여기 왼쪽에서는 다른 함수, 가운데에서 다른 함수, 오른쪽에서 다른 함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근데 끊어지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1대1이면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형태가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일 거야. 기본적으로 끊어지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는 1대1 함수는 무조건 성립하겠지. 근데 이제 1대1 대응은 아까 봤듯이 성립하는 것도 있고 성립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함부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1대1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어. 근데 1대1 대응인 애들은 모두 다 증가하거나 감소해? 아닌 거지. 자 그럼 다시 앞에 거 명제 공부 좀 다시 해보자. 봐봐. 1대1 대응이면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 이런 명제가 있고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면 1대1 대응이래. 그냥 1대1까지만. 자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있어. 이 두 개의 명제의 관계를 뭐라 그래? 그렇지. 얘네만 뒤집은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항상 명제를 확인할 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확인을 항상 해봐야 된다 그랬지. 명제를 배운 이후로. 그치?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참이야.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걔는 1대1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근데 1대1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가하나 감소야? 아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증가야? 감소야? 얘기할 수 없지. 부분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증가 또는 감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요명제는 틀렸고 요명제는 맞다 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너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프상으로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정의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얘를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이 표현이 자꾸 나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x값 기준으로 y값이 어떻게 되는지야.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대. 기억하기 쉽지? 야 근데 이거 명제야? 야씨 참이 명제니까 가르쳤지. 정의잖아. 정의는 참이 왜? 너도 고개를 저었어? 아니. 참이 명제지. 그럼 얘가 참이면 또 누구도 참이야? 얘 대우 써봐.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이 표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 표현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희가 구별을 잘해서 쓰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는 이렇게 구별하면 되는데 1대1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조금 어려운 문제. 자, 첫 번째 x의 범위가 뭐 1에서 2 사이고 y의 범위가 3에서 4 사이일 때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ax 플러스 b 직선으로. 됐어? 그러면은 원래 집합으로 주어져 있겠지.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이 직선이 1대1 함수이기 위해서는 안 물어봐. 왜? 직선은 삼수함수 이렇게 기울기가 0인 거 아니면은 다 1대1이야. 그래서 1대1 함수인 조건은 물어보지 않아. 1대1 대응인 조건만 물어봐. 그럼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네들을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야 되거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너희도 앞으로 쭉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분명히 얘기했어. x는 1을 그려. x는 2를 그려. 그럼 어디야? 1이랑 2는? y값이 정해지지 않았지. 그럼 여기 영역 전체야. 근데 이번에 모두 만족시켜야 돼. y가 3 이상이니까 y는 3 그어. 그 다음에 y는 4도 그어. 그럼 요 사이도 만족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x, y가 가능한 점들은 어디야? 요 상자 안쪽. 그럼 그림을 어디서만 그리겠다는 소리야? 요 상자 안쪽. 그럼 요 상자 안쪽에서 내가 직선들을 그려볼게. 직선들을 그릴 때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바깥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그어졌다 쳐봐.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왜? 이만큼의 x값들이 선택한 값들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함수조차 아니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왜? 정역이 1에서 2 사이니까 1에서 2 사이인 애들은 누군가를 선택을 했으면 여기에 점이라도 찍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조차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함수조차 될 수 없고 그럼 이렇게 생기면 여기 쓱 지우고 여기만 봤을 때 얘는 함수야? 얘 또한 함수가 아니지. y값은 다 선택을 받았지만 x값이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얘는 함수야? 얘는 함수야? 함수죠. 모든 x값들이 다 선택을 했지. 그럼 함수지. 봐봐 어려워. 어려운데 너희가 머리를 굴려가면서 받아들여야 돼. 아까 것들 왜 함수가 아니었다고? x값들이 선택을 했으면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얘는 눈에 보이게 모든 x가 선택을 안 한 애가 있어? 없으니까 점이 이렇게 찍혔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그럼 1대1이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지?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1대1 대응을 아까 마지막에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냐면 1대1 대응은 일단 함수이기 위해서는 모든 x가 다 선택을 해야 되지. 모든 x가 선택은 다 했어. 근데 1대1 대응이기 위해서 y도 남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만큼이나 남는데? 그치?
야 그럼 이 직선이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반드시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쭉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이것만? 아니? 반대로 되죠. 그렇지. 이렇게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되면 이제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겠지? 근데 너희한테는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가 줄 수도 양수다 음수다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할 수 있지? 그 다음 요런 거 fx가 2x 플러스 x가 0 이상인 데서 그 다음에 a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은 데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었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불렀었지?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어. 그래프를 그려보기로 했는데 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그리고 0 이상인 데서만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쓱 지워. 근데 얘는 그릴 수 있나? 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그려봐. 뭐 알아? y절편 알지? 그치?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모르는데 여기보다 왼쪽에서만 그려줘야 되지. 그럼 봐봐. 선택지는 몇 개야? 한 3개 정도 돼. 기울기가 음수일 때, 기울기가 0일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 정도. 그럼 봐봐. 기울기가 음수야. 그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없지. 기울기가 0이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까? 아니. y값을 동일한 y값을 선택한 x값이 되게 많지. 안 돼.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얘보다 조금 내렸어. 이만큼 내렸어. 이거 1대1이야? 조금만 내려가도 1대1이지. 이렇게 많이 내려가도 1대1이지.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 뭐야? A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요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여기가 A-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요 점을 지난다밖에 없지. 그럼 왼쪽에서도 선택지가 3개일 거고 오른쪽에서도 선택지가 3개겠지. 근데 어떤 경우에만 1대1 대응이 돼? 둘 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 또는 둘 다 기울기가 음수일 때.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된다 라고 처리를 해주면 돼. 왜?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다 커버하는 애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직선이 나왔을 때는 뭐만 생각해주면 돼? 기울기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너희가 세 가지를 다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근데 이제 그래프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려. 무슨 소리냐면 얘네 둘 다 그릴 수 없을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하나 정도는 찍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해. 그릴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려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요거의 연장인데 1차 함수 말고 2차 함수도 나올 수 있어. 그럼 요 범위 안에서 2차 함수 얘기도 한번 해보자. 야 요거 바꾸자. 3번하고 2차 함수로 바꾸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일 수 있어? 좀 그렇지.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일 수는 없는데 너희가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걸 거야. x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걸고 y의 범위도 이렇게 제한을 걸 거야. 됐어? 그럼 얘는 좌표평면에 어떻게 표시해야 돼? 아까랑 좀 달라서 어려워? 일단은 뭐부터 긋고 시작해야 돼? 기준이 되는 x는 1부터 긋고 또 기준이 되는 y는 2부터 긋고 시작하면 어디야? 이쪽 전체. 됐어? 그럼 거기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2차 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려면 이래야 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을 잘라서 이쪽만 잘라 붙인다도 아니야. 이쪽의 일부만 잘라 붙이던가 아니면 이쪽의 일부만 잘라 붙이던가. 무슨 소리냐면 여기 전체를 잘라다 붙여도 1대1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대응 함수는 지금 얘기 안 하는 거고 1대1인 것처럼 보이지. 여기 중에서 이렇게 일부만 잘려도 1대1인 것처럼 보이지. 됐어?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이려면 일단은
요사 초고차항에서 양수인 상황에서 이쪽 부분이 포함이 되면 돼, 안 돼? 애초에 이쪽 부분은 포함이 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뒤에 나올 거니까. 그럼 이제 얘는 오른쪽 부분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어. 1대1이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이거 1대1이야? 왜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함수조차 아니지 얘는. 이건 지금 함수조차 아니야. 왜? 함수이려면 x값들이 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야, 그럼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지금 x가 이만큼이나 선택을 못했지. 그럼 함수조차 아니지. 야, 그럼 얘는 어때? 함수는 맞고 1대1 함수도 맞지? 근데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안 물어. 1대1 대응이야를 물을 거야. 1대1 대응이야? 그건 아니야. 왜 아니야? Y에 이만큼이 선택을 받지 못했지. 야, 그러면은 1대1 대응이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이렇게 지나간다가 뭐야? 요 점을 지나간다지. 꼭 대칭축이 여기여야 돼? 아니, 대칭축은 1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지. 됐어? 꼭 같을 필요는 없어.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 두 개야.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 1,2를 지나고 대칭축이 뭐 이하여야 돼? 대칭축이 1 이하여야 된다. 까지 체크를 해주면 돼. 됐어? 1이 될 수도 있겠지.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A값, B값을 구할 수는 없고 사실 조건 하나가 따로 더 주어질 거야. 문제 같은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도 1대1 대응이기 위해선 어때야 하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지? 됐어? 그래서 1학년 끝. 상수함수 질쇼. 근데 나는 학생 때 상수함수랑 항등함수가 많이 헷갈렸는데 별 수 없어. 외워. 몰라, 나 구별 못해줘 이건. 상수함수 어떤 느낌이야? 이 상수는 무슨 수야? 상수. 친구 중에 누구 있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아. 상수. 이게 상수라는 말 수도 없이 나오지 않았어? 단 ABC는 상수이다. 상수. 상. 왜 제가 너한테 물어볼 것 같아서? 아니, 너 유학파라서 안 돼.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토종 한국인들 대답해봐.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 상수. 지윤아? 아, 그치. 이런 거 지윤이한테 물어봐야지. 지윤이 오늘 컨디션 안 좋아서 좀 그래? 그래도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지. 예서가 있지. 네. 그래서 상수 어떤 느낌이야? 상수 일정한 수 같을 상. 한자가 그러니까 상수가 일정한 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대답이 안. 일정한 수. 근데 뭐가 일정할까? 야, x 값이 일정할 수 있어? 그럼 누가 일정한 함수라는 거야? y 값이 일정한 함수. 어떤 함수냐면 정역이 이렇게 있어. 공역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를 결정을 할 거야. 그럼 그러한 함수 중에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을 거야. 다 똑같은 애를 선택을 한 함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일정해? y 값이 항상 일정하지.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상수함수 어떻게 생겼을까? 얘를 그려봐. 얘를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 것 같아?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 것 같아? 이거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 것 같아? 그렇지?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지? 니네 저번 시간에 뭐 했는데 대체? 이건 점 3개지. 아, 그게 좀. 니네 이런 거에 당하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정의역 3개밖에 안 해놨잖아. 그럼 점 3개만 찍어야지. 어떻게 그 가운데 이러고 있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정의역 3개니까 이렇게 찍어야 돼. 단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도 다 누구를 선택을 했대? 다 뭐야, 어디였어? 다 4를 선택을 했대.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까지 다 4를 선택을 했대. 여기 위에 있는 애들까지 다 4를 선택을 했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y는 4,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라는 거. 이건 어렵지 않지? 그럼 질문 하나. 이제 내가 x에서 y로의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할 거야. 정의역이 x고 공역인 y인 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정의라는 말 들어가니까 좀 무서워 보이지만 만들 거야. 몇 개 만들 수 있어 저 상황에선? 세 개. 어이 독특하네. 다 4를 선택하거나 다 5를 선택하거나 다 6을 선택을 하거나. 됐어? 자 봐봐, 내가 근데 여기서 얘를 일정 함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 이제 항등 함수. 항등이 무슨 뜻이야? 항상 같다. 헷갈릴만 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일정한 수랑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릴만 한 거 아니야? 이게 더 아니 이거는 좀 그래. 근데 봐봐, 일정한 수라는 거는 y밖에 일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y 값이 일정한 거고, 항상 같으면 비교 대상이 몇 개여야 돼? 2개. 그래서 얘는 뭐랑 뭐랑 같은 거냐면 x 값이랑 y 값이랑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한계야. 아니 나도 학생 때 헷갈렸다니까. 상수함수는 이런 거고 항등함수는 이런 거야 했는데 말뜻이 너무 비슷해서 헷갈렸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구별을 한번 해보자. 됐어?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야? x값이랑 y값이 항상 같은 함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가 있다? y는 x가 있다. 됐어? 그러니까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x값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항상 y이네.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항등함수가 y는 x다 라고 얘기했어? 아니, 대표적인 애가 y는 x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대체 왜? 그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y는 x가 항등함수가 맞아.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y는 x가 항등함수가 맞는데, 야 y는 x제곱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왜? 야 우리가 함수를 앞으로 누구와 함께 정의하기로 했어? 정의역, 공역과 함께 정의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y는 x제곱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x값이 누구면? 또 0. 어떻게 찾아냈어? 천재야? 천재 아니야? 어떻게 찾아냈어? 야씨 그럼 많이들 올려. 아니 5는 안 돼. 3. 그럼 정의역이 뭐여야 돼? 천재 아니야? 마이너스 1, 0, 1이지.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들 중에 2개만 있어도 되지. 어떻게 찾았냐고.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얘랑 뭐랑 같다 해야 돼. 대입해서 아니야. x 함수랑 누구 연립한 거야? x 연립했지. 요거의 해가 0이랑 뿔마 1이 나오니까 얘네 정의역을 누구로만 정의를 하면 0 뿔마 1로 만들어진 집합들로 정의를 하면 한 7개 정도 나오겠지. 됐어? 아까 했잖아. 그래서 얘 어떠한 함수든 우리가 항등함수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뭐 모든 함수까지는 아니지만 y는 x랑 만나는 함수들은 무조건 다 항등함수로 만들 수 있지. 됐어? 야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것도 항등함수로 만들 수 있어? y는 x랑 연립하면 x값 나오지. 그럼 정의역에 걔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걔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편견 가지면 안 돼. 그럼 언제?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을 때만 y는 x가 항등함수인 거야. 됐어? 그럼 함수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어?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야? 정의역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유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저 함수들을 구별을 하고 그래프로도 저것들을 구별을 하잖아. 근데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 그래프상으로 구별하는 건 쉬워 어려워? 너무 쉽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를 할 거라 그랬잖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 이렇게 생겼어. 상수함수야? 네. 근데 물어보자. 1대1이니? 1대1일 리가. 같은 y값이 너무 많은데 1대1일 수가 없지. 이거는 무슨 함수야? 자, 이거는 그래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함수인가? 왜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이 너무 많아. 근데 원래 x는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는 아니야. 됐어? 그럼 그래프상으로 내가 y는 x를 이렇게 그었어.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는 항등함수지. 1대1이야? 그럼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는 무조건 맞지. 1대1 대응이야? 보니까 모든 x값이 모든 y값 다 선택했고 남는 애도 없네. 1대1 대응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카테고리 몇 개를 차지해 얘는? 3개나 차지하지. 그러니까 이런 애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함수를 분류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자, 어려우니까 잘 봐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y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x에서 y로의 함수를 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함수 단원에서도 나오고 수학 끝에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나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해. 왜 어려워하냐면 해야 할 짓은 정해져 있는데 그 짓을 안 해. 봐봐. 얘를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하면 되거든. 그럼 얌전히 뭐 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서 숫자 써놓고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을 다 해보면 돼.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뭐 그 함수를 f라고 합시다. 봐봐. 그럼 차근차근 뭐 하면 되냐면 1부터 얘가 누굴 선택할 수 있지? 얘가 누굴 선택할 수 있지? 얘가 누굴 선택할 수 있지? 근데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여기가 전부 다 선택해야 된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질문. 내가 요 함수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 이거 가지고 1대1 함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세 번째 질문. 1대1 대응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네 번째 질문. 상수 함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질문. 한등 함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이거 너희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방금 배운 걸로. 자,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 60 거의 천재인데. 자, 차분히 뭐 한 거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럼 얘네들이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고배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 고배 법칙이라 그래봐야 그냥 곱하기 하면 돼. 너 2-2에서 했어 그 정도까지는. 자, 일단 1은 4가지를 선택을 했어. 근데 함수가 되려면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해야 되지.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봐봐. 야, 1대1이란 말도 안 했는데 3가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유로워. 얘도 4가지.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자, 그럼 1대1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어? 1이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물론 이제 선생님 2가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 그냥 그 다음에 1이 누군가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몇 개야? 3개. 그럼 2도 누군가를 선택을 했으니까 남은 거 몇 개야? 2개. 야, 그럼 1대1 대응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0개. 0개. 왜? 일단 여기 원소 3개밖에 없는데 얘네가 다 다른 거 선택해도 남는 애가 반드시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1대1 대응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상수함수는 4가지. 왜? 얘네가 모두 다 2 선택할 때, 3 선택할 때, 4 선택할 때, 5 선택할 때 이렇게 나뉘겠지. 그래서 4가지. 그럼 항등함수는 몇 단계? 1이 선택을 못하지.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항등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야, 이렇게 바꿔도 여기 있는 것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렇게 되면 항등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1개지. 얘들아, 다시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을 해야 돼. 아. 1개. 이게 맞지 않아요? 어? 어? 항등함수. 그러니까 1은 1 선택하고 2는 2 선택하고 3은 3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1개야? 그지 않아요? 응. 그래서 내가 여기 지운 거야. 아. 이렇게 만들면 하나는 만들 수 있지. 아, 근데 이제 항등함수 만들 때 이런 상황은 잘 안 줘. 원래는 이제 이렇게까지만 줘. 이렇게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하고 오류도 없게.
됐어? 그러니까 사실 4까지 있으면 항등함수는 정확하게 연계가 맞기는 한데 이건 내가 지금 예시를 잘못 들었으니까 원래는 항등함수 예시는 이렇게까지만 들어야 돼. 아니면 누군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들던가. 왜냐면 항등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서 항등함수는 실제로는 연계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한계가 만들어진다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이거는 됐어?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이제 항등함수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건 내가 예시를 잘못 든 거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항등함수가 몇 개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한 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나머지 경우는 헷갈릴 게 없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거 두 개만 고민을 잘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1대1 함수는 무조건 1대1이라고 보이면 무조건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겠지. 지민이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대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풍전자 문제를 안 푼 것 같지만 다 풀었어 방금. 아마. 자 합성함수. 원래 합성함수가 역함수인데 얘도 그냥 함수의 종류야.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 함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그거 말고 함수는 연산이 하나가 더 존재해. 하나만 더 존재해. 합성함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람들은 함수 하나를 만들면 또는 함수 한 두 개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최대한 뽕을 뽑아 먹으려고 해. 근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고 다른 것도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있대. 이렇게 정의를 하지. 근데 너희는 합성함수의 세상 속에 살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게 합성함수야. 얘들아 함수가 기본적으로 뭐야? 어떠한 기능이 있는 것들이지. 자 봐봐. 내가 분필을 케이스에 씌웠어. 이것 또한 합성함수야. 원래 다른 제각기 기능을 가지고 있던 걸 합쳐서 새롭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만약에 핸드폰 볼륨 버튼을 누르면은 최종적인 결과는 볼륨이 올라가잖아. 근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어, 장치들이 있어. 얘를 누름으로써 뭐가 반응하고 반응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도 뜨고 실제로 볼륨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떠한 기능을 가진 있는 것들을 연달아서 합쳐놓은 게 합성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두 개가 있는 거를 합치는 것도 이렇게도 합쳐보고 이렇게도 합쳐보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아?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거겠지. 얘가 내가 분필 케이스에 분필을 끼우는 건 돼. 근데 분필에 분필 케이스를 끼울 수 있어? 끼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얘를 여기 안에 넣었지. 근데 얘 안에 얘를 넣을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을 가진 것들을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합쳐보고 저렇게도 합쳐보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지.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왜 배워요? 수학 안 배우면 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너희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야? 그럼 수능의 목적은 뭐야? 대학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야 그냥. 공부는. 그러니까 수능이 진짜 수학 능력 시험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똑똑한지 확인하는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가 지금 멍청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 머리를 계속 쓰고. 특히 수학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수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건 논리야. 왜냐면은 이거랑 이거가 있어. 그럼 걔네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짓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 그치? 그런 논리 과정들을 잘 배우다 보면은 너희가 자연스럽게 똑똑해지고 있어.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됐어? 근데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은 수학적인 지식을 넣어서, 그러니까 무언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은 너희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구를 쥐어줘야 될 거 아니야. 도구를 쥐어주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심화라는 건 이런 거야. 도구를 쥐어줬을 때 이 도구를 어떻게 왜 수현이 왜? 저기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또한 사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후라이팬이 있으면은 이 후라이팬을 어떻게 써 보통은? 요리하는 데 쓰지. 근데 가끔 도둑 들어오면 그 도둑을 패는 데도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분명히.
그래서 이제 수학을 배울 때 기본적인 거는 너희한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는 거. 그게 선행 시간에 나가는 기본 개념서랑 그 뭐지? RPM 부교재 같은 걸 붙이는 게 기본 유형서가 사실 유형서로만 공부하면은 뭐가 되진 않아. 유형서는 그냥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기본 개념들을 이용해서 즉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대체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얘들아 이거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하는데 고민을 왜 해? 고민을 왜 하는 거야 이걸?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거 붙잡고 있는다고 수학 실력이 늘어? 안 늘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배우는 거는 고민을 할 게 없어. 다만 이제 심화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나오면 그때 고민을 하는 거지. 선생님 여기 상 써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너희한테 주어진 도구가 있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어. 그걸 적용을 해봤어. 근데 안 돼. 그럴 때 모른다야. 근데 그것조차 사용을 안 해보고 모른다? 안 되지. 그거를 사용했는데 안 풀리는데 붙잡고 있다? 그것 또한 안 되지. 왜 안 돼? 했는데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걸 빨리 판단하고 나한테 물어봐야 돼. 니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엉뚱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음식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접시 올려놓고 막 이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버너에 요리야 되겠지. 접시가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발 그러니까 스스로 개념을 배우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느 정도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모른다라고 가져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너희가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 내가 돌아가라고 할 거야. 그럼 그때는 뭐야? 너희가 개념을 배웠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는 아니고 뭐라고 얘기는 하고 돌려보내겠지. 그렇지? 너희가 그런 판단이 빨라져야 돼. 지금 안 되는 몇몇이 있어. 그거는 왜 웃어? 네 얘기한 거긴 해. 한 3명 정도 있어 여기. 성원 너 아니야? 너는 한 중간 정도에 걸쳐 있고 한 3명 정도 있어. 니들 그걸 빨리 깨야 돼. 선행 나갈 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fx가 x제곱이야. 얘는 어떤 기능을 가진 함수니? 숫자를 넣으면 항상 그 숫자가 뭐가 돼? 제곱이 되지. 그럼 gx가 x 플러스 1이야. 얘는 어떠한 기능을 가진 함수니? 항상 그 숫자에다 1씩 더해지는 함수지. hx라는 함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얘는 어떠한 기능을 가진 함수니? 1을 더하고 제곱을 하는 거지. 근데 1을 더하고 제곱을 하는 건 얘를 진행하고 얘를 진행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희는 근데 x 플러스 1의 제곱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러니까 맥시멈 잘하는 애들은 어디까지 생각해? 아, y는 x제곱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 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은 근데 얘가 무슨 함수였다라는 거야? 합성함수였다라는 거야. 어떠한 합성?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아이와 이러한 기능을 가진 아이를 합성했다는 거야. 근데 순서가 얘를 진행하고 얘를 진행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간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오는 함수도 있겠네. 이렇게 오는 함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 함수를 h'(x라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쓸 것 같아? x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면 되지. 됐어? 그럼 너희가 뭐도 한 거야? 합성함수를 만들기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지. 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얘를 진행을 한 거잖아.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느낌이야? 여기에 x자리에 그냥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쓰면 괜찮을까 봐봐. f 안에 x자리에 x 대신에 내가 gx를 넣었다. 이렇게 쓸 수 있을까? 그치?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gx의 x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x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gx에 x 대신에 fx를 쓴 게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됐어? 쓸 수 있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야? x 대신에 함수가 들어가 있지. 됐어? 그래서 x 대신에 어떠한 함수를 집어넣는 걸 우리가 함수를 합성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함수를 합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때? 다르지? 항상 다를까? 아니, 같은 경우도 가끔은 있어. 같은 경우도 가끔은 있어. 근데 같은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겠지? 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보통 합성함수는 이렇게 많이 보여줘.
근데 너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리고 은연중에 너희는 이미 합성함수를 계속 써오고 있었어. 됐어? 그럼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합성함수를 이렇게 설명을 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다. 그럼 봐봐. 여기에 어떤 원소 a가 있어. 그럼 요 a가 누구를 선택을 할까? 여기 있는 a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을 해? 그 원하는 대답이 하나 있긴 한데 아무거나 한 3명 정도만 뱉어봐. a라는 애가 누구를 선택을 할까? 지금 선에 묻니? 그럼 봐봐. 여기에 fa라는 애는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누구를 선택을 할까? G FA 어려운 거 아니잖아. 됐어? 그래서 새로운 함수라는 건 우리가 함수라는 건 결국 뭐랑 뭐가 필요해? 대응 관계랑 정의역과 공역이 필요하지. 야 정의역과 공역 집합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집합이 몇 개야? 3개지. 근데 내가 사실 관심 있었던 함수는 이거야. 여기에서 누구를 골라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누가 선택이 되냐. 그럼 여기에서 A를 골랐더니 최종적으로 누가 선택이 됐어? 이렇게 생긴 놈이 선택이 된 거지. 됐어? 그래서 합성함수라는 건 2개의 함수를 합쳤지만 실제로 내용물은 얘하고 얘 한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그냥 한 번에 얘를 넣었을 때 얘를 나오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함수가 F고 요 함수가 G. 누구 먼저 진행했어? F 먼저 진행했지. 그럼 F가 안쪽에 들어가고 그럼 바깥쪽에 G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뒀어. G 동그라미 fx.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하면 돼. 요건 그냥 세운 기호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원래 이렇게 쓴다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합성함수도 항상 존재하지는 않아. 항상 합성할 수 있지는 않아. 봐봐. 그래서 합성함수가 요건 좀 내용이 어려워. 존재할 조건. 그래서 내가 아랫방 같은 경우에는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스치듯이 얘기하고 지나가거든. 근데 사실 얘를 모르면 합성함수를 배우는 의미가 사실 없어.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함수를 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함수를 합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 충전기를 꽂아야 돼. 근데 나는 안드로이드를 써. 그거를 아이폰 충전기에 꽂으면 꽂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 반드시 연결될 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랑 얘를 합성을 하려면 제품들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존재할 조건 첫 번째 뭐냐면 F랑 G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F랑 G라는 함수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1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2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했는지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도 이렇게 선택을 했대.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이어지면은 우린 합성함수라고 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F라는 함수는 정의가 되어 있나? 뭔 소리야? F라는 함수는 정의가 되어 있지. 1이 3을 선택하고 2가 4를 선택을 하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지. 근데 G라는 함수는 정의가 되어 있나? 3이 2를 선택하고 4가 2를 선택을 했잖아. 이게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 G라는 함수는 누구까지 선택해야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5까지 반드시 선택을 해야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 너희가 얘를 합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모양. 근데 얘는 뭐야? 얘는 F의 정의역이고 얘는 F 입장에서는 공역이지. 근데 G 입장에서는 누구야? 정의역이지. 됐어?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선택을 한 게 반드시 보여져야 되지. 그리고 또한 사실 이 벤 다이어그램 자체가 일단 글러 먹었어.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얘는 이제 봐봐 합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를 한 거야. 애초에 합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를 한 거야. 원래는 벤 다이어그램이 F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G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얘네 둘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만약에 1, 2,
3, 4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근데 여기에 4, 5, 6이 이렇게 있어. 그럼 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야. 얘네들이 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야. 6, 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여기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누군가를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의문이지. 자 봐봐. 1이 잘 갔어. 1이 3을 선택을 했네. 그럼 여기서 1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야 근데 여기엔 3이 있어? 여기엔 3이 없잖아. 여기엔 3이 없으면 얘네를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얘랑 얘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 그림은 애초에 F의 공역과 G의 정의역을 뭐로 본 거야? 애초에 동일하게 본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문제기는 해. 이 그림이 좀 문제기는 해. 근데 이 그림만큼 합성함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림은 또 없어. 됐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과연 합성이 가능한가? 그럼 얘가 합성이 불가능한 이유는 뭐야? 여기에 있는 3이 여기에 없어. 뭐가 문제가 된 거야? F의 치역, F의 공역 아니고 치역. 뭐 공역도 마찬가지겠지만 F의 치역의 원소가 G의 정역 안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존재하려면 뭐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냐면 뭐를 만족시켜야 되냐? F의 치역이 반드시 뭐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래서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합성을 하려면 어디가 연결이 되어야 돼?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연결이 되려면 여기에 사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3이랑 4가 둘 다 들어있어야 된다고? 근데 4는 들어있어서 이렇게는 연결이 됐겠지. 2에서 4로 요 4랑 요 4랑 같으니까 4에서 6으로. 그럼 여기에 의해서 2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한 것처럼 보여? 6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 됐어?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1이 3을 선택을 했는데 3이 여기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반드시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은 저기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제일 어렵게 나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털려. 그래서 제로반 애들은 함수할 때도 이거 내고 경우의 수 할 때도 내가 이거 냈어. 심화에. 신나게 털리더라. 배제 중에는 양태한 이런 건. 아휴. 10점 맞았어. 심화. 얘들아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어려운 내용이야. 요건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 번쯤은 들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선행할 때는 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 왜? 벤 다이어그램이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줘야 돼. 얘가 맞는 그림이야. 얘가 정확한 거야. 합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줘야지. 애초에 합성이 되는 상황을 그림을 그려주면 안 되지만 너희한테 합성함수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거고. 됐어? 행복. 자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하자. 다시 그럼 우리가 이것도 구해보고 이것도 구해볼 거야. 이건 어떻게 구해? 뭐 하라는 거야? F의 X자리에 누구 넣으라는 거야? GX 넣으라는 거지. 그럼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F의 X자리에 GX 넣으라니까 이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럼 GX가 뭐인 걸 알아? X제곱 더하기 4인 걸 아니까 2배의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뭐 정리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 그럼 얘는 gx의 x자리에 fx를 집어넣으세요 인 거니까 그냥 f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2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 너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이걸 굳이 다시 한 이유는 이거야. 여기서 하나를 보여줬지. f합성 g랑 g합성 f랑 다르다는 거. 그럼 얘는 g합성 f랑 f합성 g가 다르다는 걸 또 보여줬지. 됐어? 그리고 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합성함수는 함수의 연산이야. 합성함수는 함수의 연산이야. 오케이? 그럼 연산이면 우리 집합에서 연산 배운 다음에 연산 기호들 배운 다음에 뭐 했어? 연산 법칙 얘기했지.
그러니까 합성함수도 뭐가 있어? 연산 법칙이 있어. 일단은 교환 법칙 성립해 안 해? 교환 법칙 자리 바꾸는 거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교환 법칙부터 성립 안 해? 그럼 이제 뭐 남았어? 결합 법칙 나왔지. 분배 법칙은 집합에서도 분배 법칙은 연산기호가 같을 때 적용했어? 다를 때 적용했어? 분배 법칙이 다를 때 적용했잖아. 근데 여기는 합성함수는 연산기호 몇 개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분배 법칙을 얘기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결합 법칙까지만. 결합 법칙은 뭐냐면 여러 개 합성하겠다는 거야. F 합성, G 합성, H. 얘를 합성을 할 때, 얘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먼저 계산한 값을 F에다 넣나? 아니면 이렇게 있을 때 F랑 G를 먼저 계산한 값에다가 H를 넣나? 계산 결과가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야. 한번 해봅시다. fx를 x제곱, gx를 2x 플러스 1, hx를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도만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f 합성, g 합성 h를 계산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거야. f 안에 g 합성 hx를 넣나? 그 다음에 g 안에 f 합성 g 안에 hx를 집어넣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g 합성 hx를 먼저 구하자라는 거지. 그럼 g 합성 h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으면 돼? hx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 어떻게 돼? 8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그럼 요 8x 마이너스 5를 fx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8x 마이너스 5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얘는 뭐 하자는 거야? f 합성 g를 구하고 거기에 x 자리에 누굴 집어넣자? hx를 집어넣자지. 그럼 봐봐. f 합성 gx라는 거는 여기 x 자리에 gx를 집어넣자니까 f 합성 gx는 2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건 뜻이 뭐야? 여기 x 자리에 다시 누굴 넣자? 4x-3을 넣자. 여기 x 자리에 다시 4x-3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8x-5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해. 근데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해. 그래서 함부로 자리를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어디다 써먹냐면 우리한테 이 값을 구하래.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이거는? h에다 2 넣고 그 값을 다시 g에다 넣고 그 값을 다시 f에다 넣고 이런 걸 해보라는 거지. 그럼 그때 나한테 주어진 게 f 합성 g 이렇게 돼 있어. 야, 원래 이걸 구하려면 fgh를 다 알아야 구할 것 같은데 또는 f 합성 g 합성 h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여기 x 자리에 누굴 집어넣으면 돼? h2의 값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다 라는 거지. 그럼 h2가 얼마야? 5지? 그러니까 요 값을 이렇게 됐어? 계산 틀렸니? 아니지? 됐어?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먹기 위해서 결합법칙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너희는 합성함수는 함수를 연산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순서대로 잘 연결을 해야 얘가 함수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까지 너희가 잘 기억을 해주면 되고 추가로 너희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 F합성 2의 값을 구하시오. F가 몇 개냐면 100개야. 그럼 내가 fx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x 플러스 1. 이거는 그냥 똑같은 함수를 합성하는 거에 대한 얘기. 잘 봐봐. 이건 기능적인 걸 생각을 해봐. 얘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일식. 증가하는. 그치? 야 그럼 2를 넣는데 일식 몇 번 증가하래? 100번 증가하래. 라는 소리야. 그럼 답이 102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를 합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무슨 소리야? 얘 기능부터 확인을 해. 얘가 어떤 애인지. 됐어? 그럼 그걸 몇 번을 진행을 해주면 된다? 100번을 진행을 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100번 합성한 거를 F 102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F 102. 그럼 얘는 그냥 몇 번 합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니, 요 F 기호가 몇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100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금 무슨 소리야? 그 기능을 100번 진행시킨 결과를 얻어내라. 그런 소리야. 알겠지? 여기까지.